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 처음이지 않습니까? 87년 민주화 이후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대표님 보기 무서워서 안 온 거 아닐까요? 일단 뭐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처음 있는 사태 아닙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1987년 이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하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87년 이후의 대통령 중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것으로 다 인식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분 생각에는 자기가 대통령인데 이게 대통령은 행정 권력을 하나 갖고 있을 뿐인 거죠. 자기도 물론 선출된 권력이지만 다른 선출된 권력인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회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사실상 왕이고 의회에 있는 놈들은 다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놈들이고 심지어는 뭐 검은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말까지 막 내뱉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참모진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대통령님 꼭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야당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처럼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회는 그냥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회의원 각각 한 명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회 개원식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뭐 예의가 어긋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브리핑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딱 그 귀에 들어왔는데 왜 못 가는가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피켓 시위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때도 국민의힘 사람들이 피켓 시위했고 했는데 그걸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의미에서 이 쫄보다 겁쟁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싫어하거나 그것은 못 견디는 거죠. 자기 앞에서 네네네 머리 조아리고 받아쓰고 해야 되는데 야당 의원들이 피켓 들고 무슨 외치는 것 너무 싫은 겁니다. 그 상황 자체가 싫은 게 분명하다. 즉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인지 아니면 권위주의 정권의 시기에 그 독재자인지 또는 왕인지 자기 정체성 자체가 불분명한 사람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참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를 듣고 참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최측근 아닙니까? 예, 비서실장이면 예. 대통령이 안 간다고 해도 국회 부의장까지 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국회 개원식에 가지 마라고 본인이 건의를 합니까? 그건 저는 제 생각은 추측인데요. 비서실장이 건의했다기보다도 아마 비서실에서는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난 안 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서실장이 자기가 건의했습니다라고 언론에 브리핑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 말을 전혀 안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 안 듣고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는 걸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고집을 부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진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덮어써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래도 정말 걱정입니다. 비서실장이 잘못 가는 것을 말을 해야 그게 충신이죠. 맞습니다. 이건 정말 간신인 거죠. 네, 만약에 예. 그렇게 했다면.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국정 운영의 딜레마, 그러니까 국정을 바라보는 또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금 기괴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이지 않습니까? 예, 예.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단적인 예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국정 운영을 기괴하게 계속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지금 끌어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나라의 많은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죠. 도대체 뭐 정치적으로도 뭐 협치는커녕 독주를 일삼고 있고 경제 민생에 있어서 능력이 없고 마음대로 하고 외교 안보 같은 경우는 친일 행각만 벌이고 그런데 이제 임기는 3년이 남았고
그리고 온갖 그 혐의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결정적 물증은 아직 나오지 않은 이런 상태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이 불법의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년 너무 길다 탄핵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제보센터를 개설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물론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국세청이건 예컨대 뭐 국가기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증 중인데 저는 점점점 임계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시면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선 국회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게 단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영선 의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구 옮겨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게 드디어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 개입의 증거는 아직 안 나오고 방증이 나왔습니다. 모두 윤석열, 김건희를 향하는 그 방증이 나와서 이게 이제 하나의 고리가 또는 한두 개의 고리가 더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오늘 그 뉴스토마토의 단독을 보고 한 칸 더 갔습니다. 이거는 김건희 씨가 직접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아는 바로는 2명의 현역 정치인이 확인을 해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다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나오면 저는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철벽방어를 할 것인데 내년 4월 2일에 그 전국의 재보궐선거가 또 있습니다. 뭐 올해 하반기에 10월 16일 날 4개가 있습니다만은 내년 4월 2일은 더 많이 있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지게 된다면 저는 국민의힘 또는 그 관계자들이 갖고 있던 수많은 스모킹건들이 튀어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때가 저는 아주 결정적 시기라고 보고요. 조금 국민들께서 인내하시면서 좀 참으시고 하나하나 이 탄핵 또는 퇴진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한 그런 특정한 증거를 좀 찾아내려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네네. 지금 일단 한동훈 대표가 대표되기 전에 최혜병 특검법 본인이 발의하겠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이 추천해라 뭐 이런 거 다 하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양보를 해줬는데도 한동훈 대표가 망설이고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노선 정책에 대해서 독자적 결정권이 없다고 봅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섰을 때 그 제3자 특검법, 특히 이제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제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번 선을 그어보려고 또는 차별을 해보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로 박살이 났죠. 당대표가 되자마자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나 하면, 그건 내 권한이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 권한이라고 넘깁니다. 전 참 우습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작은 정당이지만, 조국혁신당이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로서 그 법안을 낼 때 의원들과 논의를 하는데 10명만 있으면 단독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아무 관계없이 12명의 법안 발의를 한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친한계 의원이 10명은 최소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약속을 지키려면 당대표 되자마자 10명 이름으로 발의하고 그 다음에 그걸 법사위에 올리고 논의를 하는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당내에 그 반한 친윤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용산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사실은 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이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들인 법안을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일은 국민의힘에서 꼬투리 잡기 할 겁니다. 그거는 동의할 수 있으나 이제 국회의장이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게 독소 조항이다. 운운하면서 꼬투리 잡으면서 분명히 또 거부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관계를 이렇게 보면 서로가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누가 더 불리할까요? 지금 저는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는 한동훈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문제점을 한동훈이 더 많이 알고 있고 서로 같이 공모를 해서 온갖 일을 벌였을 거니까요.
근데 윤석열은 이제 이거 해라고 했을 것이고 당시 실무는 한동훈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한동훈이 그 김건희 또 윤석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있을 것이나 근데 현 시점에서 아직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찰, 검찰, 군대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도 심우정 후보가 되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가 한동훈 그 대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사적 관계가 안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약간 헷갈립니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행정관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근무를 하고 보통 거기서 이제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에 근무했다가 검찰로 돌아올 때인데 그때 이제 시점은 정확하지 않는데 그때 심우정 검사가 법무부 검찰 1과장인가 이랬을 겁니다. 그때 한동훈 복귀 안 된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되게 기분 나빴겠죠. 그리고 심우정 입장에서는 자기는 한동훈 부하라고 생각하지 전혀 않습니다. 예. 심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자기가 형사 1부장이었거든요. 자기는 이제 그 윤석열 사람인 거죠. 그리고 현재 민정수석 김주현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에 인사하는 곳이죠. 검찰국장 시절에 자신이 검찰 1국장, 국장 밑에 1과장을 했거든요. 자기는 이제 그 주현이 형님, 성렬이 형님 이러고 살았지만 한동훈에 대해서는 쟤 뭐지? 이 정도 생각하고 살았고 예. 한동훈이 검찰 복귀한 것에 대해서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의견낸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도 거북한 사람이고 근데 딱 그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넣어뒀거든요. 그 메시지가 뭘까? 윤석열의 그 인사 포석의 메시지가 뭘까? 한동훈 대표에게 알아서 해라라는 얘기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검찰 인사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뭐 다 윤석열 인사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100%고요. 예. 검찰총장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요. 이원석 총장은 이미 그 김건희 씨를 검찰청에 소환해서 마무리합시다. 그 의견 내는 순간 이미 그냥 완전히 힘을 잃었고요. 예. 검찰 중앙지검 어느 중요한 각 지검 검사장들이 보고를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검 간부들하고만 얘기하고 밥 먹고 있고 중요 검사장들이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보고를 못 받는 검찰총장.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산과 어떤 서울중앙지검장, 용산과 전주지검장이 직접 소통하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김건희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일단 그래도 이원석 총장이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고의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거죠.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좀 뻔하다고 봅니다.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총장 산하의 검찰인권위원회라는 아주 인권을 옹호해주기보다는 외곽 조직 같은 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 위원장 했던 사람이에요. 검찰 인권을 보호하겠죠. 그 헌법재판관 하시던 분인데 그분을 앉혔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대학교 시절부터 알던 친구처럼 지낸 사람입니다. 예. 현재 변호사시고 그리고 또 하나 그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완박은 아닌데 많이 제한한 법률을 만들었고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것이 위헌이라고 법무부가 소송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그 소송을 담당했던 사람이 지금 그 강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현재 검찰수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예. 결론이 뻔히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위원들 말고. 그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가 이름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예. 그 사람이 아주 친윤 중에 친윤 또는 찐윤 중에 찐윤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심의위원회 딱 그 실무를 쥐고 있습니다. 예. 저는 결론은 뻔할 거라 봅니다. 그 내용을 또 듣고 보니까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형편없겠다 싶은데 원래 수사심의원회에서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게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꼭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수사심의원회가 이거는 뭐 저 기소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또 따를 수 없다면 거꾸로 네, 예.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이건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까? 낼 수는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이원석 총장의 깜냥이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 이원석 총장이 완전히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용산으로부터 모욕당하고 자신의 부하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모욕당했어요. 김건희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후에 보고받고 하는데 본인이 뭐 격분했다 이런 얘기를 언론 보도에 흘리는데 그리고 그걸 감찰을 지시했더니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리 감찰 못 받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참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과거 진보 보수를 떠나서입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의 일종의 불문율은 총장 입장에서 영이 안 서는 상황이 됐으니까 사표를 던집니다. 사표를 안 던졌어요.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는데 사표 던지지 않고 대검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뭐 7초 침묵 이 정도의 항의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검찰 조직 전체가 이원석 총장의 말은 이 기퉁으로도 안 듣습니다. 예.